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베라티 선수가 현재 PSG에서 이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PSG가 공격수로 헤이문을 사려고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의적증을 따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영상의 퀄리티가 낮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이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부상이 없을 때 나올 멤버는 돈나루마 골키퍼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카가 변형적인 3백을 만들기 때문에 왼쪽 사이드 백으로 나오고, 피니아르랑 마르퀴노스가 나오고, 하키미가 오른쪽에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나오고, 에메리나 비티냐가 나와주고, 우가르테, 베라티, 그 다음에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네이마르가 왼쪽 윙에 나와주고, 아센시오가 이제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리카가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하키미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뛰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이런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이강인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에게 공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나가는 하키미를 보고 패스를 준다든가, 아니라면 아센시오랑 2대1을 뭐 주고받고 벌려주는 패스, 혹은 그냥 옆에 있는 베라티한테 준다든가, 이런 그림을 만드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근데 현재 베라티가 사우디에서 3년 계약 오퍼를 받았고, 거금의 정말 큰 금액의 오퍼를 받아서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베라티가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이 자리를 과연 누가 메꾸게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메리랑 비티냐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옮겨가서 뛸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솔레르가 이 자리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세 명의 미드필더의 조합을 한번 봐봅시다. 솔직히 이게 PSG급의 이런 대형 클럽의 3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냐 없냐라고 볼 때는 없어요. 너무 약해요. 이 베라티 한 명 나간 것만으로도 너무 무게감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약한 느낌이 들고요. 우가르테가 물론 지난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이 선수도 아직 증명을 해야 되는 선수고, 여기 이 멤버들을 보면 에메리가 어리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볼 캐리 능력이 조금 있긴 합니다. 허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빅리그에서 검증된 볼 캐리를 할 수 있는, 혹은 탈압박을 매번 오는 기회마다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원래는 이 지역의 오른쪽 윙에 뛰기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높은 지역에서 이강인의 플레잉 메이킹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윙에 뛰게 하면서 사실상 안으로 넣는 거고, 키미로 올려서 뛰긴 건데, 이렇게 됐다는 가정하에는 저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이강인 선수의 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첫 번째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 내려와서 공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연결해주고 뛰어들어가는 장면, 혹은 여기서 반대 전환해주고 따라 들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도 꽤 많이 나왔고요.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강인이 탈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에메리, 솔레르, 그 다음에 비티냐, 이 세 명이 여기서 이제 전 경쟁을 해주고, 이강인이 이 자리로 들어올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아센시오가 사실상 이강인이 했던 역할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영입하고 싶어하는 덴마크의 신성 헤이룬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자리를 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어떤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냐, 이강인이 똑같이 하키미가 이 아래쪽에 잡았을 때 본인이 아센시오가 이렇게 내려오면 아센시오를 주고, 여기서 이강인이 나가는 장면에서 오히려 들고 나가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가 압박을 많이 강하게 오더라도 하키미가 이강인에게 넣어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2대1 패스를 주고 올라가는 이강인이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마이로카에서 많이 봤던 하키미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주거나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마르퀴누스가 이강인에 패스를 주면 이강인에 미친 라펠로피냐, 혹은 탈압박 능력, 혹은 우가르테에게 바운드를 주고 올라가면서 공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네이마르에게 찔러줄 가능성, 아니면 헤이룬이 나와주면 아센시오가 뛰어들어가면 요 패스를 볼 가능성, 혹은 헤이룬이랑 2대1 주고받고 나가면서 본인이 드리블로 쳐서 슈팅 혹은 패스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또 다른 조합이 뭐냐, 만약에 헤이룬이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아센시오를 이 자리에 뛸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솔레르를 이 자리에 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센시오를 여기다 두면서 이 자리에 에케티아를 기용을 할 수도 있는 PSG입니다. 그렇다면 솔레르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또 약간 어떤 느낌을 보냐면,
이강인을 이 자리에 쓰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여러분들 비티냐나 에메리를 이쪽에 쓰고 이강인을 왼쪽에 기용을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역할을 바라보냐면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살짝 비대칭으로 이렇게 공간을 막아준다라고 하면 이강인이 치고 올라가면서 상대의 폭백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강인이 네이마르를 줬을 때 상대가 압박을 나가는데 네이마르는 이걸 혼자서 지켜내거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죠. 그럼 여기서 아센시오가 살짝 나와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공간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런 공간들이 알나스르전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왔던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강인이 이런 데를 뛰어들어가면서 균도안이라든가 데브라이너처럼 이 지역에서 공을 받아서 슈팅 혹은 뛰어들어오는 솔레르 팀이를 보고 크로스로 올릴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장면 중 하나는 왜 이강인이 이런 지역에서 이제 탈압박으로 공을 받았을 때 네이마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압박을 나오면 네이마르에게 넣어주고 이강인이 오버래핑을 나가면서 상대가 끌려오는 걸 보고 네이마르가 시간을 지연하다가 이런 지역에 넣어주면서 이강인이 왼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현재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행사를 뛸 때도 그렇고 장난을 많이 치는 걸 봤을 때 이 두 명이 현재 어쨌든 간에 마음이 잘 맞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점을 살리면서 오히려 솔레르가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강인과 솔레르 혹은 네이마르와 이강인 이런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오히려 에메리나 비티냐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이 아래쪽을 지키게 만들어 주면서 저는 하키미를 오히려 정말 공격적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가져가서 이강인이 하키미 쪽을 보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은 이강인이 이 자리를 뛰게 되면 좋은 부분 중 하나가 뭐냐, 오른쪽 지역에서 하키미랑 예를 들어 솔레르가 연계 플레이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하키미가 상대편 수비수보다 더 우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센시오가 뛰어들어가고 네이마르가 뛰어들어오고 있다고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라인은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럼 하키미 자체가 빠르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는 이강인을 보면서 컷백을 주고 여기서 이강인의 슈팅이라든가 이런 장면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아래지역에서 뛰는 것보다는 이 윗지역에서 뛰는 거를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비 가담이 조금 더 덜 할 수 있고, 이강인이 이 자리에 뛰게 된다면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공을 받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강인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뛰게 된다면 항상 마이로카에서 봐왔던 혹은 국가대표팀 이런 오른쪽 공에서 봐왔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탈압박 능력으로 정말 게임을 운영해주는 선수의 역할을 이강인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만약에 베라티가 떠나게 된다면 회이문이라든가 뭐 콜로무안이라든가 해리케인이라든가 어쨌든 정말 정확한 9번 공격수의 영입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베라티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부분은 사실상 PSG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명의 라인업을 봤을 때 더 이상 베라티 없는 이 팀은 너무나도 허술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베라티가 떠나게 되면 오히려 이강인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정말 세계적인 미드필더, 세계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오히려 자신의 값어치를 더 부각시킬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상 자체가 퀄리티가 높거나 그러진 않은데, 제가 사실 지금 매일 새벽 2시 반이나 3시 반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진짜 이 예의자학습 코스를 너무나도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잠시나마라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치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거나 재밌는 요소거리가 있으면 영상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